네, 안녕하세요. 절절TV JD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여기저기 섭외 많아서 엄청 바쁘시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잘 맞춘 것 같진 않은데. 아닙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로서 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비교적 가장 근접하게 아, 시장의 파도를 잘 맞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제가 섭외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바로 그냥 시장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가 네. 이제 속도를 조금 조절한다는 걸 선반영해서 네. 주식시장이 10월, 11월에 굉장히 무난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반등폭이 꽤 컸죠. 네. 15%씩은 올랐으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봐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임금 상승률도 좀 꺾이는 것 꺾이는 같아요. 것 같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과연 시장이 급락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조금 들어서 네. 요즘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도. 그쵸.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경제는 괜찮지 않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괜찮은데 2023년 하반기에는 50bp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을 할 수 있을 네네. 거고, 만약에 경기가 괜찮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과도한 상승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들이 들어왔다. 뭐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6월 FMC, 그러니까 내년 2023년 6월 FMC에서 한 5.1까지 올렸다가 내년 말에는 4.6 정도까지,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 컨센서스가. 근데 경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두 개 간의 조합이 되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연준위원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맞는데 요 위아래 글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 중단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는데 경기가 불안정하고, 특히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한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서 연준도 ECB도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아마도 제가 연준 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의도한 것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는데, 근데 경기가 좀 불안정하니까 폭을 조절해서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파월 연준위원장도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펀더멘탈이 진짜로 좋아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둘 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죠. 최근에 이제 그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네. 나왔다가 블러드 총장이 맞습니다. 또 7% 7%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약간 발작을 일으켰는데 네. 이제 의사록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약간 네. 진정이 되면서 네. 되게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맞죠. 상황 자체가.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했을 때 12월 FOMC 네, 때 맞아요. 파월 의장이 이거 오르는 거를 가만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그쵸. 조금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1월 FMC에서 파월 연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강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는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세 번째 단계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파월 연준위원장이 11월 달에 얘기한 것들을 잘 씹어보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 1단계는 지났고 2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최종 금리는 9월 FMC에서 제공했던 4.6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종 금리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다 언급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간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아마 30일 날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중요한데, 저는 그 단기 변곡점은 거기라고 보고 11월 30일 날 얘기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12월 FMC예요. 네. 미국 시간으로 13일, 14일,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공개되는데, 저는 점도표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보여드리는 그림이 9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인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갖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23년 점도표 평균치가 4.6, 24년이 3.9, 0.7%포인트의 격차가 있는데 네, 네. 모든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럼 무조건 금리 인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키워나갔다라고 네네. 보는데 전 이게 23년 점도표도 5%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24년 전망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연준이 2023년에서 4년까지 70bp 정도의 갭이 있는데 지금 2023년에 50bp 금리 인하를 기대하잖아요. 네, 네. 근데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네. 75p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되게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인데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은 후퇴할지라는 것들은 12월 FMC에서 점도표가 중요한데 23년치를 5% 근처까지 끌어올린다면 24년치와의 갭이 어느 레벨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0.5 미만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0.25 정도라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 FMC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중요하지만 점도표 변화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올지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 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올리지 않을까, 좀 레벨을 올리지 않을까. 왜? 바꾸면 되거든요. 3월 달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24년 전망치 또 떨어뜨릴 네.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좀 24년 전망치까지 올리면서 그 갭을 좁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는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까지 후퇴하게 된다면 아마 12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좀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12월 중순부터의 시장 불안함이 네. 언제 정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요 그림 뭐냐면 위에 그림은 올해랑 내년이랑 주요 국가별, 지역별 GDP 성장률 전망을 보여드린 네네. 거고, 밑에 그림은 미국하고 유로존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경기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경기가 괜찮았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펀더멘탈이 네.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미국이 0.4, 네.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영국, 독일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한국도 올해는 2.6인데 내년 1.8, 얼마 전 한국은행도 1.7로 제시했죠. 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은 내년에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 거의 0.5 밑에서 놀고 네네. 있고, 유럽은 역성장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본다면 시장은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 그림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네. 지금 펀더멘탈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역질적 장세. 그렇죠. 네.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이익 하향 조정, 거의 다 재고까지 많고, 근데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역금융 장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금리, 통화 정책에 굉장히 예민한 장세고, 네. 역질적 장세의 특징은 경기 흐름에 예민해요. 네. 그러니까 1차 하락할 때는 통화 정책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2차 하락은 경기 충격을 받는데 네. 지금은 여전히 물가가 떨어졌어 하면 오르고, 네. 경제지표가 안 좋아하면 오르고, 맞습니다. 경제지표 좋아하면 빠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어느 레벨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전저점 테스트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간다, 역성장으로 간다, 미국까지 역성장이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2000선 초반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2000선 생각하고, 초반이요? 생각하고 있어서,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권이 어디가 될지는 좀 더 흐름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네. 지금 2400선 때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11배를 넘었거든요. 11배라고 한다면 2021년 6월 고점 이후 꺾이는 과정에서 거의 못 본 레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0배, 216, EPS가 216이면 2160포인트가 네네. 한 10배예요. 네.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 왜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2000선 초중반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큰 의미는 그쵸.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까지 빠졌다고 쳤을 때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언더스윙 나올 수도 있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질 변화들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화두로 말씀을 드리는 게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길이 생기고 주역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통즉구. 길이 생기면 오래 간다라는 얘기인데 오래 가는지는 좀 봐야 되니까 내년은 변화의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게 향후 시장 흐름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길이다. 첫 번째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가 잡힐 거고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는 양호하지만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돼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열려버리죠. 그러면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늦어도 내년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라는 게 들어옵니다. 안 좋았던 경기가 다음 연도에는 YOY로 봤을 때는 플러스 효과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는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던 데에는 미국 경기만 괜찮다. 그리고 미국만 금리 인상을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까지 경기가 꺾였다. 또 미국도 금리 인상을 멈춘다. 또는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저는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원화가 강세로요? 자, 전 여기에 중국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 화두를 궁즉변 변직통으로 말씀드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반전 드라마라고 제목을 정했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들 때문이죠. 근데 정반대의 나라가 하나 있죠. 중국. 얼마 전에도 지준율 인하 했죠. 유일하게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재정 집행하고 엄청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먹혀요.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내년에는 경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올해 일방적인 달러 강세, 일방적인 원화 약세,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는 외국인도 들어올 거고 자, 그럼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통화정책 완화, 경기 턴어라운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개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증시 흐름들이 내년을 좀 예고하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고편을 본편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아직 얼기설기 돼 있는 것 같아요. 경기나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꽉 짜여진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약간의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이제 조금 더 시나리오를 다듬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10월, 11월 같은 흐름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구체화되면서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있는데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예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반도체가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 둘이 깜짝 놀라서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둘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뭘 하느냐, 반도체 업체들이 캐펙스 컷을 한다. 맞습니다. 자, 캐펙스 컷을 하면은 뭐가 변할까라는 고민하다 보면은 캐펙스 컷을 하면은 수요 공급 라인이 깨지죠. 투자라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아마
내년 1분기에 또 줄이겠죠. 네. 올해 4분기에도 줄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네. 여기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조금만 들어와줘도 네. 2017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 정도의 흐름이 2023년에 나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생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내년에는 키팩터는 섹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를 반도체로만 꾸릴 수는 없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섹터 뷰는 또 어떻게 보세요?